들어가요. 원래 지금 전화가 안 받는데? 이 자식 이거 잡아라. 오늘 보면 이제 공유결합부터 보자. 저번 시간에 이용결합 배웠지? 자, 공유결합 보자. 공유결합 보면 공유결합은 뭐라 그랬어? 비금속하고 비금속이 뭘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 전자를 공유해서 무슨 규칙?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거야. 옥텟 규칙 만족하는 거야. 그럼 보자. 공유결합에서 중요한 게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이 원소들의 원자들이 전자쌍을 공유해서 형성되는 결합으로서 자 공유결합의 형성의 첫 번째 알아 비금속 원소들이 각각의 전자를 내놓고 전자쌍을 만들고 이 전자쌍을 공유하면서 하는 건데 자 공유결합의 형성 봐봐. 공유결합에서 제일 중요한 게 H2 봐. H2는 야 수소 원자들은 야 그러잖아. 자기들끼리 하나씩 내놔. 그리고 공유전자쌍 한 쌍이야. 그리고 얘들은 한 쌍이니까 결합선은 하나로 쓰면 돼. 단일 결합이야. 근데 H2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온다. 공유결합에서 산소는 원자과 전자가 6개야. 근데 2개가 부족해. 그러니까 산소하고 하나씩 공유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근데 여기서 봐라. 자 반발력이 선생님 뭐였어? 공유 전자쌍끼리 반발력이 있다 있지. 반발력이 있는데 반발력은 공유는 두 원자 사이에 어느 쪽에 치우치긴 치우쳐도 두 원자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적어. 근데 비공유 전자쌍은 어떻게 돼? 한 원자에만 소속이 돼 있으니까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니까 애들이 밀어내버려. 야, 공유 전자쌍이건 비공유 전자쌍이건 전자쌍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는 뭐가 적용해? 반발력이 적용해. 근데 얘들은 비공유 전자쌍은 비공유 전자쌍이야. 근데 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누가 제일 커? 비공유가 제일 크다. 그 다음이 비공유. 그 다음 공유가 제일 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얘를 밀어내버려. 그러면서 무슨 형 구조가 돼? 직선형이 아니라 구분형 구조가 돼. 구분형 구조다 이게. 그리고 얘는 봐라. 얘도 단일 결합이야. 얘는 이중 결합이 아니야. 뭐야? 단일 결합이 2개가 있는 거야. 이게 이중 결합이라는 건 한꺼번에 전자쌍을 공유해야 돼. 2개를 공유하면 이중 결합. 한꺼번에 3개를 공유하면 3중 결합이야. 이해됐지? 이게 중요한 개념이다. 반발력은 전자쌍끼리는 반발력이 작용하는데 이 반발력이 누가 제일 세다? 비공유가 제일 세다. 그 다음 비공유. 그 다음 공유다.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 그래갖고 이제 공유결합의 종류가 있어. 봐봐. 자, 공유결합의 종류가 있는데 자, 공유결합의 종류에서 공유결합에서 종류에 뭐가 있냐? 단일결합이 있어.
단일 결합은 아까 전에 말한 게 전자쌍 한 쌍만 공유하는 거야. 그래갖고 수소도 있고 물도 있고 세 번째 무엇도 있다? NH3인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는 말한 중심 원자가 질소예요. 질소가 이렇게 원자 변전자가 3개예요. 그럼 얘 5개예요. 그러면 수소 2개, 수소 2개. 그러면 8개가. 그러면서 공유전자쌍 몇 쌍이 있어? 3쌍 있고 비공유가 몇 쌍입니다. 한 쌍이 있는 거야. 어? 근데 이때 삼중결합 아니고 얘는 뭐다? 그렇지. 단일결합이 3개가 있는 거야. 그리고 자 메테인이 있어. CH. 메테인은 탄소가 중심 원자가 4개고 수소 4개고 4개가 돼요. 그러면 둘 8개. 그러면 얘들은 공유만 있어. 공유만 몇 쌍 있어? 4쌍 있는 거야. 그래갖고 얘도 사중결합 아니고 결합은 삼중결합밖에 없어. 어? 그리고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4개가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게 단일결합이고. 자, 그 다음 뭐 또 있어? 뭐 염화수소 같은 것도 있어. 염화수소 같은 것도 있어. 뭐냐면 HF나 HCl도 단일결합이야. 왜냐면 얘도 수소는 하나고 염소는 7개란 말이야. 둘이니까 얘도 공유전자쌍이 한 쌍 있는 단일결합이야. 그리고 두 번째 이중결합이다. 이중결합은 한꺼번에 전자를 몇 쌍을 공유하는 거야? 2쌍 공유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봐라. 이중결합에 첫 번째 봐라. 뭐가 있냐면 O2가 있어. O2는 산소는 봐라. 자기들끼리 2개가 없고 6개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2쌍씩 공유해거든. 한꺼번에. 그러면 자 공유전자쌍 한꺼번에 2쌍 공유했으니까 이중결합. 비공유전자쌍은 2쌍 있어. 이해됐지?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얘는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이중결합.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온 거야? 아닌데? 쉽게 왜 안 와? 연락도 없고. 자, 봐봐. CO2는 이산화탄소는 중심 원자가 탄소야. 근데 원자가 전자 4개 있지. 그러면 4개 다 공유해. 그리고 산소가 2개씩 공유해. 그러면 이렇게 된다. 그러면 8개. 가운데 8개 남는다. 얘는 2쌍씩 있는 거야. 이중결합이 2개가 있는 거야. 사중결합이 아니라. 그리고 비공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팁이 있어. 뭐가 팁이 있냐? 각 원자가 비공유전자쌍은 질소가 몇 개? 맨날 말하는 거. 한 쌍 있어. 산소 몇 쌍? 2쌍. 플루린하고 염소는 몇 쌍? 3쌍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1분의 0이니까 0이야.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차선한다 이거. 뭐야? 2분의 2니까 1이야. 그리고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3분의 1이지. 한 쌍이고 얘는 몇 쌍인 거야? 산소 원자다. 2쌍이 있지. 비공유전자쌍이. 그리고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4분의 0이니까 0이지.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2분의 4니까 2지. 이해됐어? 그리고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4분의 4지. 1이지. 이렇게 있지. 얘는 이중결합이 두 개니까. 그 다음 봐라 이제 또 3중결합이 있어. 3중결합이 있는데 3중결합 보자. 한꺼번에 공유전자쌍을 세 쌍을 공유한다. 어? 보자. 뭐가 있어? 첫 번째 질소가 있어. N2. 그러면 N2는 질소는 원자과 전자가 5개이기 때문에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 그럼 8개, 8개가. 어? 그럼 보자. 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에요? 3쌍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비공유 하나 있어. 그러면 이렇게 3중결합.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가 3분의 2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또 다중결합, 3중결합에 사이아나수소가 있어. 그러면 얘는 봐라. 수소하고는 탄소가 한 쌍을 공유하고 질소하고는 세 쌍을 공유해요. 그러면 2, 8이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는 단일결합, 여기는 3중결합. 얘는 단일결합입니다. 이해됐지? 그러면서 봐라. 수소하고 탄소는 단일결합, 질소하고는 3중결합. 그러면서 공유분의 비공유는 4분의 1이지. 이해됐지? 이게 다중결합이야. 결합 나온 거는 다 해줬다. 그리고 이제 공유결합에서의 형성과 에너지 변화 보자. 자, 공유결합의 형성과 에너지 보자. 공유결합도 야 원자하고 원자가 다가오지. 그러면 원자마다 다 원자핵이 있고 전자핵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는 반발력, 전자하고 전자 사이도 반발력. 그리고 원자핵과 전자 사이는 뭐? 인력이 작용하지. 그럼 봐라. 첫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자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는 뭐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돼요.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는 인력과 반발력이 동시에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원자 사이가 가까워지면 뭐가 우세? 두 원자 사이가 가까워지면 인력이 우세. 근데 인력이 커지면 마이너스로 준다. 에너지가. 그럼 마이너스니까 에너지가 낮아지니까 안정되네. 응? 안정된다. 근데 두 원자 사이가 너무 가까워지죠. 뭐가 우세요? 반발력이 우세요. 그러면서 반발력은 플러스로 커져. 그러면서 불안정해진다. 그리고 이 세 번째, 인력과 반발력이 균형을 이룰 때 공유결합이 형성돼요. 즉 결합 에너지가 제일 낮을 때예요.
이해됐지? 잠오냐? 잠아. 졸려? 자, 이때 보자. 그러면 그래프로 보자. 그래프로 보면 봐봐. 이거야. R은 뭐야? 여기서 거리 R은 원자 x의 거리야. 잉? 그러면 봐봐.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가 난 이거야.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근데 인력에 의한 에너지가 나는 이거야. 인력에 의한 에너지. 그리고 봐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해놓으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그래가지고 이때 결합이 형성. 근데 이게 A고 이게 B 상태야. 이게 C야. 이게 D야. 그러면 예를 들면 자 A는 봐라. 수소 원자가 졸라리 벌어. 그러니까 어떤 힘도 멀리 떨어져 있어 서로 영향을 안 미쳐. 일단 서로 영향을 안 미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로 영향을 안 미쳐. 근데 B 봐. B는 뭐야? 이제 서로 어느 정도 가까이 오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세해야 되잖아. 인력이 우세해야 되잖아. 인력이 우세. 인력이 우세하니까 마이너스가 커지지. 그러면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안정이 돼. 그리고 C는 딱 지들끼리 만나갖고 인력하고 반발력이 균형을 이루고 균형을 이루고 이때 공유결합이 만약에 수소면 이때 결합 에너지가 이게 결합 에너지. 근데 이게 얼마냐? 마이너스 436kJ. 1몰당 436kJ 필요한 거야. 근데 이 결합 에너지는 두 가지 의미다. 결합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있지만 결합을 끊는 데 필요한 에너지도 돼. 그래서 근데 야 녹는 점 끓는 점은 뭐라 했어? 분자 간의 인력이 있어. 결합 에너지는 원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야. 그러다 보니까 녹는 점 끓는 점이 높으면 분자 간의 결합 에너지도 크다. 그럼 틀린 말이야. 왜?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간의 힘이고 결합 에너지는 뭐야? 원자 간에 작용하는 힘이야. 틀려? 그리고 리을은 뭐야? 야 리을은 뭐야? 너무 가까이 있어. 그러니까 반발력이 있어. 그러면서 플러스로 커지니까 불안정해. 이해되냐? 그리고 이때 거리가 만약에 수소면 이때 73pm. 따라서 자 원자 원점이 있잖아. 자 이게 뭐냐? 자 H2 분자에서 공유결합이 형성될 때 원자 핵사의 거리 H2 분자 형성될 때 원자 핵간 거리 얘를 2로 나누면 이게 뭐야? 수소의 원자 원점인데
이해됐냐? 그리고 만약에 결합 길이는 두 원자가 공유결합할 때 두 원자핵 사이 거리고 결합 에너지는 하나 이런 놈이 더 있어. 결합 에너지는 내가 수소가 분자 상태고 기체야. 근데 내가 여기다 463kJ를 주지. kJ를 준다고.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얘가 수소 원자로 나눠버립니다. 이게 결합입니다. 결합을 끊는데 필요한 에너지. 수소 분자를 뭘로 만들 때? 수소 원자로 만들 때. 이해됐어요? 넘기면 여기까지 단일결합, 이중결합, 삼중결합까지 다 했다. 에? 했고 이제 자 공유결합 물질 보자. 공유결합 물질 보자. 이제 네 번째 공유결합 물질 있어. 이제 공유결합 물질이 있는데 잡아. 아니 여기 몇 페이지냐? 108페이지, 108페이지. 얘는 TV 잠가? 어? 오늘 학교 나왔을 거 아니야? 공유결합 물질 보면 잡아라. 공유결합 물질에서 자 원자들이 공유결합으로 형성된 물질로 대부분 분자로 이루어졌지. 근데 봐봐, 공유결합 물질은 여기서는 그렇지. 자 옆에 나와 있는 두 개로 나뉠 수 있다. 공유결합 물질 결합으로 생성되는 물질로 대부분 독립된 분자 구조인데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은 뭘로 구분할 수 있다? 고체 상태의 공유결합 물질은 두 개다. 뭐 분자 결정하고 뭐로 나눌 수 있냐? 공유 결정, 원자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갖고 뒷장 봐. 109페이지 봐. 자, 봐라. 자, 109페이지에 나와 있어. 자,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은 공유결합 물질에서는 분자 결정과 공유 결정이 있는데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에 작용하는 인력에 의해 분자가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생성된 결정이며 분자 간의 약한 인력에 의해서 녹는 점 끓는 점 매우 낮고 승화성 물질도 있지. 갖고 분자 결정에는 뭐가 있냐?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에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된다. 그러다 보니까 얘는 공유 결정은 원자 사이다. 정신 물 마시고. 자, 그래가지고 얘는 뭐가 있어? 얼음이 물로도 구성된 얼음, 얼음, 드라이아이스 고체,
이산화탄소가 얻어된 거야. 그 다음 또 뭐 있어? 아이오딘. 그 다음 나프탈렌도 있어. 근데 이 중에 뭐들 세 가지는 분자 간의 힘은 원자 간의 힘보다 훨씬 약해.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분자 간의 약한 인력에 의해서 규칙적으로 배열돼가지고 뭣도 있어. 이렇게 막바로 고체에서 기체로 되는 승화성 물질도 있어. 그러니까 녹는적 끓는 점이 어떻다? 분자 간의 인력이기 때문에 약해. 근데 원자 결정, 공유 결정은 원자 간의 힘이란 말이야. 졸라리 센 거야. 그러니까 공유 결정이 모든 결정 중에 제일 세. 그 다음이 이온 결정, 그 다음이 금속 결정, 분자 결정이 제일 약해. 이해됐지? 그리고 자, 공유 결정은 자 뭐냐면 원자 간의 자 반면 공유 결정은 공유 결합으로 그물처럼 연결된 생성된 결정이다. 자, 공유 결정은 원자 사이에 인력이 분자 사이에 인력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원자 사이 인력 때문에 규칙적으로 배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 결정이 훨씬 분자 결정에 비해서 녹는점 끓는 점이 높을 수밖에 없다. 자, 그래가지고 공유 결정은 분자 결정보다 녹는점 끓는 점이 매우 높고 단단하다. 분자 결정으로는 드라이아이스, 아이오딘, 나프탈렌 등이 있고, 공유 결정은 이렇게 뭐 대표적인 게 그물 구조인 무엇도 있다. 다이아몬드도 있어. 다이아몬드는 그물 구조여가지고 졸라리 강도나 경도는 좋아. 그러나 탄소가 중심 원자, 탄소로만 이루어졌잖아. 근데 탄소가 원자과 전자 4개를 다 공유해 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유전자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전류 안 흘러. 근데 흑연은 공유 결합 중에서 유일하게 고체 상태에서 전류 흐를 수 있는 놈은 누구다? 흑연밖에 없지. 얘는 층산 구조야. 육각형의 층산 구조. 층산 구조다 보니까 같은 층끼리 결합은 세. 그리고 원자과 전자 중에 3개만 사용해. 전자 하나 남아. 그러다 보니까 얘는 전류 흘러. 고체 상태에 유일하네. 그리고 층산 구조야. 같은 층끼리 결합은 센데 다른 층끼리 결합은 약해. 그러다 보니까 연필로 쓰면 공책이 찢어지지 않고 연필이 부셔지면서 써지는 거야. 이것들은 그래서 끓는 점 녹는 점이 높다. 그리고 또 석영도 있어. 다이아몬드, 얘는 탄소로 된 다이아몬드. 그 다음 또 뭐 있어? 흑연. 그 다음 또 뭐 있어? 이산화탄소로 된 석영이 있다. 됐고, 그 다음 봐라. 밑에 다이아몬드와 흑연은 나왔다. 다이아몬드는 무색이고 투명하고 강도가 크지만 흑연은 검은색으로 광택이 약간 띄고 있다. 층과 층 사이 인력이 약해 잘 미끄러지고 떨어지므로 연하고 부드럽다. 원자과 전수가 4개인 탄소 원자가 정 사면체 꼭지점에 있는 다른 탄소 원자 4개하고 결합하고 있는 다이아몬드는 전기전도성이 없다. 흑연은 탄소 원자 1개가 다른 탄소 원자 3개하고 결합하고 정육각형 모양으로 반복되는 판을 이루고 있다. 판이 쌓여 층산 구조를 이룬다. 원자과 전자수가 4개인 탄소 원자가 3개의 결합만 하고 있으니까 남은 1개가 원자과 전자가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정전도성을 갖는다. 두 물질 모두 화학식은 C이고 이처럼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지만 구조가 달라 성질이 달라. 다이아몬드는 보석과 공업용 절단기 등에 이용되고 흑연은 연필심 윤활유에 이용된다.
그리고 앞에 봐라. 다시 108페이지 봐봐. 공유결합 물질의 성질 보자. 첫 번째, 공유결합 물질은 원자들이 공유결합하여 형성될 때 형성된 물질로 대부분 분자로 이루어졌다. 암모니아, 이산화탄소, 메테인, 포도당, 설탕이 있는데, 물에 대한 용해성은 거의 대부분 물에 안 녹는다. 하오나, 정찰해. 물에 대한 용해성이 있는데, 결정에 부스러짐이 있어.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 인력이 약해 쉽게 부스러지지만 공유 결정은 결합이 매우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단단하다. 그리고 물에 대한 용해성 대부분 물에 잘 녹지 않는다. 누구만 A가 있어. 염화수소 기체하고 암모니아는 물에 잘 녹아갖고 이온화가 돼. 그래갖고 전류가 흐른다.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은 고체일 때, 액체일 때 전류 흘러 안 흘러? 근데 애외가 있다 했지. 누구? 고체일 때는 흑연. 그리고 기체일 때 염화수소나 암모니아는 물에 녹아서 이온화가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전류 흘러. 물에는 거의 안 녹는다. 그리고 전기전도성은 봐라. 전기전도성은 고체 상태에서 액체 상태의 전기전도성 높다. 단 흑연만 애외다. 그리고 전자가 원자 사이에 공유되어 있거나 원자에게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흑연은 왜 전기전도성이 있다 했어? 원자과 전자 4개 중에서 다른 탄소하고 3개만 결합하고 있지. 그러니까 한 개가 남아. 그러니까 이 한 개가 전류를 흐르게 하지. 이해됐지?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녹는 점 끓는 점은 봐라. 분자 결정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 약해 녹는 점 끓는 점 비교적 낮아 실온에서 대부분 액체나 지체 상태로 존재한다. 근데 공유 결정은 원자들이 강하게 결합되고 있어 녹는 점이 매우 높고 실온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흑연과 다이아몬드는 녹는 점이 3500도 이상이다. 그리고 옆에 봐라. 중요한 말 나왔어 또. 선생님 맨날 중요하다는 거 옆에 그거 옆에 봐.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와 녹는 점 끓는 점. 분자 결정은 결합 에너지는 녹는 점이나 끓는 점과 관계가 없다. 왜? 결합 에너지는 분자를 이루는 원자 사이의 결합의 세기를 나타내는 척도인 반면 분자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사이의 인력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분자 결정의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사이의 인력이야. 근데 분자 결정의 결합 에너지는 원자와 원자 사이에 결합하는 세기야. 그러다 보니까 의미가 틀려.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이제 됐고 여기는 됐고 이제 뭐야? 이제 결합의 여기서 금속 결합이 안 나오네. 금속 결합은 책을 봐. 책 봐. 172페이지에. 금속 결합도 알아야 되네. 금속 결합 보자. 책에 172페이지 나왔어. 금속 결합 보자. 금속 결합은 뭐야?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금속 양이온이 옥텟규칙 만들어내고 뭘 내나? 전자를 내나? 전자를 내나? 그러면 이때 이 금속 양이온과 금속 양이온과 전자 사이에 정전기적 인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얘도 결과적으로 옥텟규칙이 만들어. 근데 봐라. 이렇게 첫 번째 전이 금속의 반응성이 크니까 전자를 2개 내놓고 이가 양이온이 있단 말이에요. 얘는 2개 내놓을 수도 있고 3개 내놓을 수도 있어.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금속 양형이 떠 있는 구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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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자, 금속 결합의 특징은 다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 이 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야, 망치로 치지. 그러면 이 결합이 밀릴망정 끊어지지 않아. 그러면서 펴지는 성질, 전성이 있어. 펴짐성. 이거에 의해서 알루미늄 호일을 만들 수 있어. 또 연성, 뭐 있어? 늘어나는 성질, 뽑힘성 있어. 이것 때문에 철사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이 전자가 열도 잘 전달하고 전기도 잘 전달해. 그러면서 열 전기 전도성이 좋다. 그 다음 세 번째, 얘가 전자가 빛을 흡수했다가 방출해갖고 광택도 나와. 근데 얘들이 산화되지. 그럼 이 성질이 다 없어져. 이해됐냐? 봐봐. 금속 결합은 금속 양이온, 금속 원소의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의한 결합이다.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에서 떨어져 나온 전자로서 금속에서 원자과 전자는 쉽게 떨어져 나온다. 그리고 한 원자에게 속해 있지 않고 수많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로서 고체 상태의 금속 결합 물질은 금속 결정이라고 한다. 그래가지고 전자가 금속 양이온 사이를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을 바다에 비유하여 전자의 바다 모형이라고 한다. 금속 양이온은 금속 원소가 전자를 내놓고 양이온이 되는 거. 자유전자는 금속 원자가 내놓은 전자로서 양이온 사이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이동한다. 금속 결합 물질의 특징 봐봐. 금속 결합은 여러 가지 특성은 누구 때문에 나타난다고? 다 자유전자 때문에 나타난다. 광택은 대부분 은백색 광택이 나는데 단 여기서 금은 노란색, 구리는 붉은색. 금속 표면에 자유전자가 빛을 흡수하였다가 다시 방출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기 전도성은 고체 액체일 때도 전기 잘 통해. 그러니까 전기 전도성만 보고 얘가 이온 결합 물질인지 공유 결합 물질인지 금속 결합 물질인지 안다. 공유 결합 물질은 대체적으로 고체 액체에서 전류 안 흘러. 근데 이제 이온 결합은 고체일 때는 전류 안 흐르고 액체나 수용 상태는 전류 흘러. 금속 결합은 고체 액체 다 흘러. 이해됐지? 좀 보자. 그래가지고 고체 상태와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크다. 자유전자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에 연료 전도성도 크다. 왜? 금속을 가열하면 자유전자가 열에너지를 얻게 되고 큰 열에너지를 가진 자유전자가 인접한 자유전자와 금속 양이온에게 열에너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성, 뽑힘성하고 전성, 펴짐성이 크다. 외부의 힘에 의해 금속이 변형되어 자유전자가 이동하여 금속 결합이 유지되기 때문에 녹는 점, 끓는 점도 매우 높아. 실온에서 대부분 고체 상태로 존재한다. 단 누구만에 의해? 수은만에 의해다. 그리고 금속 양이온과 자유전자 사이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옆에 보면 연성과 전성이 있는데 연성은 금속을 가느다란 실처럼 길게 늘릴 수 있는 성질로서 뽑힘성 또는 늘림성이라고 한다. 이용되는 예로 구리전선이 있고, 전선은 금속을 얇은 판처럼 넓게 펼 수 있는 성질로서 펴짐성이라고 한다. 이용되는 예로 금박, 알루미늄 호일이 있고, 그 다음 금속 양이온과 양이온의 전하하고 녹는 점의 관계. 나트륨과 같이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1인 경우 양이온의 수만큼 자유전자가 존재한다.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 자유전자 수가 양이온의 2배가 된다. 따라서 양이온의 전하가 플러스 2인 경우가 플러스 1인 경우보다 더 강하게 금속 결합을 형성하니까 녹는 점이 더 높다. 됐지? 그 다음 173페이지 봐봐. 화학결합과 물질의 성질이 있다. 화학결합의 세기는 일반적으로 누가 제일 세다? 공유결합, 이온결합, 금속결합이다. 화학결합의 세기와 녹는 점의 관계. 화학결합의 세기가 강할수록 녹는 점이 높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으로는 누가 제일 높아?
공유 결정, 그 다음 이온 결정, 그 다음 금속 결정, 그 다음 분자 결정이 제일 낫다. 응? 그리고 밑에 봐봐. 화학결합 물질의 성질은 상태에 따른 전기전도성, 녹는 점 등의 물질의 성질을 비교하면 화학결합의 종류를 알 수 있다. 자, 봐봐. 이온결합 물질은 여기에 염화나트륨, 산화칼슘, 설탕, 다이아몬드, 알루미늄 있지. 이온결합 물질은 여기서 염화나트륨하고 칼슘이다. 왜? 고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 없는데 액체 상태에서는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은 설탕하고 다이아몬드다. 왜? 상태에 관계없이 모두 전기전도성 없기 때문에. 금속결합 물질은 뭐야? 알루미늄이다. 고체 상태에는 액체 상태 모두 전기전도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온결합 물질 중에서 염화나트륨하고 산화칼슘 중에서 녹는 점이 누가 높다? 산화칼슘. 왜? 이온의 전하량이 얘는 2 곱하기 2잖아. 염화나트륨은 1 곱하기 1이니까. 그리고 공유결합 물질에서 녹는 점 비교. 다이아몬드하고 설탕 중에서 누가 높다? 공유 결정이 다이아몬드가 높고 설탕 분자 결정보다는 훨씬 높다. 야, 왜? 공유 결정은 원자 사이의 공유 결합력이 분자 사이의 인력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갖고 전체 물질의 녹는 점은 다이아몬드인 공유 결정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산화칼슘, 염화나트륨 같은 이온 결정, 그 다음이 알루미늄 금속 결정, 그 다음 분자 결정이 제일 낮다. 결론은 일반적으로 공유 결합이나 이온 결합이나 금속 결합보다 강함으로 공유 결정이 이온 결정이나 금속 결정보다는 녹는 점이 높다. 근데 분자 사이의 인력은 원자 사이의 결합력에 비해 매우 약하므로 공유 결정에 비해서 분자 결정은 녹는 점이 매우 낮다. 이해됐지? 자, 좀 쉬어. 빨리. 자, 전기음성도라는 건 뭐야? 전기음성도가 뭐야? 전기음성도라는 건 공유결합 시 공유결합 형성한 두 원자가 공유전자성을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하여 정한 값이야. 전기음성도라는 건 자, 공유결합 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을 상대적인 크기로 나타낸다. 상대값이기 때문에 뭐는 없어? 단위는 없다. 그래갖고 누가 정했어? 전기음성도의 기준이 있어. 미국의 화학자 홀링이라는 사람이 플로린을 얼마로 정했어? 4.0으로 정했다. 그래갖고 제일 크다. 그래가지고 보자. 자, 전기음성도의 기준은 미국의 화학자 폴링은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가장 큰 원소인 플로린의 전기음성도를 4.0으로 정하고, 이 값을 기준으로 다른 원소들의 전기음성도를 정하였다. 그래가지고 대표적인 전기음성도의 비교는 자, 플로린이 4.0, 산소가 3.5, 질소가 3.0, 탄소가 2.5, 수소가 2.1이다. 자, 18조 원소는 매우 안정하여 다른 원소와 결합을 해야 해. 이론자 분자로 존재하지.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는 18족을 제외하고 따진다. 그러면 이때 전기음성도의 크기는 어떨까?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크겠지. 어떻게 돼? 원자에게 가까울수록, 자,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즉 원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원자에 가까워지니까 크단 말이야. 그리고 원자에게 전하는 클수록 당연히 마이너스를 잡아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크단 말이야. 전기음성도 크기는 커진다. 응? 그리고 전기음성도도 주기성이 있다. 주기성이 있어. 어떤 주기성이 있어? 주기율표에서 같은 주기일 때 주기성이 있어. 가지고 자 봐라. 첫 번째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 커지지. 커지는데 그러면 원자번호 커지니까 어떻게 돼? 같은 껍질이니까 뭐 따져야 돼? 야 주기성 따질 때 뭐 따져야 돼? 제일 먼저 뭐 따져야 돼? 껍질수 따져야 돼. 그 다음 유액전화 따져야 돼. 그 다음 전자수에 따른 반발력 따져야 돼. 이 세 가지 따지는 거야. 어? 근데 같은 주기니까 껍질수는 같잖아. 그럼 뭐 따져야 돼? 유액전화 따져야 돼. 유액전화 증가하지. 유액전화는 특이하게 같은 주기에서도 원자번호 증가하면 증가하고 같은 쪽에서도 원자번호 증가하면 증가한단 말이야. 그러면 플러스 힘이 커지기 때문에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 전기음성도는 커진다. 근데 같은 주기야. 같은 주기면 원자번호가 커져. 그러면 이제 껍질수 따진다. 껍질수 따지면 어떻게 돼? 껍질수가 전자 껍질수가 커져.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져. 그러면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전기음성도는 어떻게 낮아지겠지. 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낮아지니까. 낮아진다.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수소 알아야 돼. 리튬, 베릴륨, 동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18쪽은 제외한다. 그 다음 나트륨, 마그네슘, 염소, 브로민 정도는 알아야 돼. 얘가 제일 큰 얼마야? 4.6이야. 얘가 0.5, 3.5, 얘가 3.0, 얘가 2.5, 얘가 2.0, 얘가 1.5, 얘가 1.6이야. 그리고 얘가 2.2이야. 그리고 얘가 0.9, 얘가 1.2, 얘가 3.0, 얘가 2.8. 봐라. 오른쪽 위로 갈수록 커진다. 즉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하면 전자껍질수 같으니까 유액전화가 증가해가지고 플러스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지니까 전기음성도 커져. 근데 같은 주기면 껍질수가 커지니까 원자핵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전기음성도는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은 작아져. 이해됐지? 이 정도는 외워야 돼. 이렇게 된다 말이야. 그래서 자 보자. 그래서 110페이지에 나왔어. 전기음성도의 주기적 변화. 같은 쪽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 때 전기음성도는 대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왜? 같은 쪽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전자 껍질수가 많아져서 원자핵과 전자 사이의 인력이 감소하므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진다.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전기음성도는 대체적으로 증가한다. 왜?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번호가 증가할수록 유해액전화가 증가하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 인력이 강하게 작용하므로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세진다. 그리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일수록
공유결합에서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그리고 공유결합을 입은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 차가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 쪽으로 공유전자쌍이 더 많이 치우친다. 그러면 보자 이제. 이렇게 됐고, 자 이제 책으로 195페이지 봐봐. 195페이지 보면 자 194페이지에서 봐봐. 같은 원자끼리 결합하지. 그럼 어떻게 돼? 전기음성도가 똑같기 때문에 전자쌍이 전기음성도와 공유결합,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공유전자쌍을 더 강하게 끌어당긴다. 근데 같은 원자끼리는 공유전자쌍을 같은 세기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공유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아. 근데 이제 다른 원자끼리 끌어당기면 전기음성도가 더 큰 플로린이 수소보다 공유전자쌍을 더 세게 끌어당긴다. 그리고 195페이지 위에 올라가면 봐라. 자, 주기와 족에 따른 전기음성도의 비교 봐봐. 2주기하고 3주기에서 누가 더 세? 2주기가 더 세다. 그리고 같은 주기일 때 원자번호 증가할수록 어떻다? 커진다. 그리고 1쪽하고 17쪽에 전기음성도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세? 전기음성도는 17쪽이 더 세다. 그리고 이제 보자. 이제 결합의 극성과 쌍극자 모멘트 보자.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 보자. 보면 자 봐라.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이온 결합하고 공유 결합은 공유성도 있고 이온성도 있어. 근데 공유성이 50%가 넘지. 공유 결합이다. 이온성이 50%가 넘지. 이온 결합입니다. 근데 우리가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 봅시다. 결합의 극성하고 쌍극자 모멘트를 봅시다. 첫 번째 결합의 극성이 있어. 결합의 극성은 봐라. 자, 무극성 공유로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부터 나와야 돼. 이제 시험 대비한다. 너 언제 올 거야? 응? 월요일 날 뭐 하는데? 왜 화요일 날 와? 월요일 날 와야지. 없어. 화요일 날 뭐 하려고? 월요일 날 뭐 하려고? 아이씨. 학원 날 시켜봐가지고. 학교 끝나고 바로 와. 그러면 되잖아. 그리고 집에 가고 쉬면 되잖아. 그럼 5시냐? 3시, 아니 4시요. 4시? 네. 그럼 4시 반까지 와? 아니 그냥 끝나고 바로 4시까지 될 거야. 4시? 4시에서 4시 20분 사이 될 거야. 그래 알았어. 4시 반까지 4시까지 4시 좀 넘어서 가죠. 4시 좀 넘어서 온다고? 네. 초서 그때 월요일에 교시니까. 그러면 결합의 극성은 보자. 결합의 극성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무극성 공유결합하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는데 이걸 따지는 게 뭘로 따진다? 아무나 전기음성도 차이 델타 X가 전기음성도 차이다. 자,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첫 번째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고 극성 공유결합이 있어. 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것끼리 결합해. 그러니까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같은 것끼리 결합하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는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H2, O2, N2, 뭐 등등 CL2도 되죠. 근데 극성공유결합은 다른 격끼리가 그러다 보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0이 아니야. 그럼 전자쌍이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전자쌍을 치우친 놈은 부분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전자쌍을 잃은 놈은 부분적으로 플러스가 돼요. 그러면 봐봐. 뭐 H2, 뭐 HF, HCl, H2, CO2, NH4, CH. 예를 들어서, 자, 수소는, 이렇게 되잖아. 어느 쪽으로 치우쳐, 안 치우쳐? 안 치우쳐. 전자쌍이고. 근데, 저는 HF. 둘, 8인데, 얘가 얼마야? 전기음수 4.1. 얘 2.1이지.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치우쳐? 이쪽으로 치우쳐. 그러면서 얘는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얘는 전자쌍이 잃었으니까 델타 플러스가 됩니다. 이렇게 된다. 이해됐어? 뭔 말인지 알겠지? 이게 결합의 극성이다. 그럼 보자. 거기 책에 뭐라고 나왔냐면, 자, 극성 공유결합은 전기음성도가 다른 두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어가지고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가 공유전자쌍을 강하게 당겨서 부분적인 음전화 델타 마이너스 띄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할 텐다 델타 플러스. HCl에서는 CL이 델타 마이너스, 그리고 H가 델타 플러스, HF에서는 F가 델타 마이너스, H가 델타 플러스 라고 한 분자 내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두 개가 있지. 이걸 뭐라고 해요? 쌍극자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 무극성 공유결합은 같은 원소의 원자 사이의 공유결합이며 결합한 두 원자 사이의 전기음성도가 같으니까 서로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지 않는다. H2, Cl2, O2, N2. 그리고 봐라 이제. 자, 봐라. 물, 암모니아, 이산화탄소도 서로 다른 두 원자가 결합함으로 분자이므로 모두 극성 공유결합이다. 그리고 과산화수도 에타인은 분자에는 극성 공유결합과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얘는 그리고 봐라. 근데 자 봐라 이제 또 뭐가 있냐? 이게 있어. 야,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 있어. 전기음성도 차이와 결합의 극성이 있어.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은 한 끗 차이야. 공유결합하고 이온결합은 아까 지금 뭐랬어? 공유성도 있고 이온성도 있다 했어. 그래서 공유성이 50% 이상이면 공유결합,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이온결합을 하는데, 이것도 뭐에 의해서 나는가? 자, 뭐 전기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알아?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전기음성도 차가 0이야. 근데 얘는 무극성 공유결합. H2가. 근데 전기음성도 차가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 HC 얼마야? 2.1, 3.0, 0.9.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하면 극성 공유결합이 돼. 근데 기준이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1.7 이상이야.
그러면 전자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자를 빼앗겨버려. 갖고 뭐가 된다? 이온결합이 형성. 즉 봐라. 얼마이냐면 NaCl하고 NaCl은 이온결합. 뭐냐면 자 얼마야? 2.1 얼마야? 1.25 얘는 나트륨이 0.9지. 얘가 3.0이야. 그러면 2.1이야. 2.1이면 1.7 이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전자를 아예 치우치는 게 아니라 빼앗겨. 그러다 보니까 이온결합이 되는 거야. 전자를 아예 빼앗겨버려. 이렇게. 이해됐어? 치우치는 게. 근데 선생님 예외도 있어. 뭐냐면 HF는 2.1, 4.0 전기음성도 처음에 1.9야. 그러면 이온결합인데 얘 이온결합 아니야? 무슨 결합이야? 예외야. 공유결합이야. 이해됐니? 이해됐어? 그래서 보자. 자, 195페이지에 제일 밑에 봐봐. 야, 극성 공유결합에서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가 클수록 대체적으로 결합의 극성이 커진다. 그러다가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가 매우 크면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로 전자가 완전히 이동하여 뭐가 형성된다? 이온결합이 형성된다. 그러니까 야, 분자들이 공유결합을 형성하는데 같은 것끼리 결합하면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전기음성도 차가 0이니까. 근데 다른 것끼리 결합해갖고 전기음성도 차가 0이 아니면 극성 공유결합이 돼. 전자가 어느 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기음성도 차가 너무 크면 전자가 치우치는 게 아니라 아예 전자를 빼앗겨버려. 그러니까 전기음성도 차가 1.7 이상이면 뭐로 되어버린다? 이온결합으로 형성되는 거야. 이해됐지? 가지고 얘기에 나왔잖아. 그리고 넘겨보면 뒤에 보면 여기에 보면 나왔지. 뭐라고 하냐면 자, 전기음성도 차이에 따른 화학결합의 종류가 이렇게 된다. 차이가 없다.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같은 것끼리 결합해. 그러면 무극성 공유결합. 차이가 있어. 그러면 다른 것끼리 결합한 극성 공유결합이고, 차이가 크면 아예 전자를 빼앗겨가지고 이온결합으로 형성된다. 그러면 공유결합과 이온결합은 공유성도 있고 이온성도 있어. 그래가지고 봐라. 자, 공유성이 50% 이상이지. IBr, HI, HCl, HBr, HF는 공유성이 50% 이상이기 때문에 공유결합이야. 근데 LII, LICl, LIBr, KI, KBr, KCl, NaCl, LIF, KF는 이온성이 50% 이상이야. 그러니까 이온결합이야. 모든 물질은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을 갖는데 결합한 두 원자의 전기음성도 차이가 클수록 결합의 이온성이 커진다. 일반적으로 결합의 이온성이 50% 이상이면 이온결합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쌍극자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쌍극자하고 쌍극자 모멘트가 있는데 자 봐라. 쌍극자라는 건 극성 공유결합에서 전기음성도가 큰 원자는 부분적으로 음전을 띠고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겨가지고 전기음성도가 작은 원자는 부분적으로 양전을 띠는데 이때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인 전하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 분자 내에 분리된 거를 뭐라 그래? 쌍극자라고 그래. 쭉 봐라. 여기서도 그러잖아. HCl이면 2.1, 3.0이니까 이쪽으로
0.9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부분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얘는 델타 플러스. 야, 둘 다 전환량 같아. 근데 보호는 달라. 그리고 일정 거리가 떨어져 있단 말이야. 이걸 한 문제 안에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다 해서 쌍극자야. 근데 쌍극자 모멘트는 또 뭐야? 크기는 전환량 Q, 크기 전환량 Q하고 두 전화 사이 R의 곱이야. 방향은 양전화에서, 이제 쌍극자 모멘트는 이렇게 하면 돼. H 플러스고 CL 마이너스.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그리고 이 뮤는 쌍극자 모멘트는 전화량과 거리의 곱이야. 이렇게 하면 돼. 쌍극자 모멘트는. 그래가지고 봐라. 그리고 쌍극자 모멘트의 표시는 전기 음성도가 작은 원자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원자로 향하도록 십자화 살표를 이용하면 돼. 이해됐지? 그럼 돼. 그래서 자, 물은 이거잖아. H2O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이렇게 되죠. 그 다음 CO2는 이거죠. 이렇게 보시죠. 또 NH3는 이거죠. 이렇게 보시죠. 이해됐지? 그러면 책을 펴봐. 여기 수능특 한번 펴봐. 아이씨, 여기 왜 이렇게 금속 결합 나왔네? 다 나와. 야, 몇 페이지? 야, 112페이지 봐봐. 책으로는 198페이지다. 자, 봐봐. 루이스 전자점식이 나왔네. 자, 결합의 표현을 우리 뭘로 한다?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한다. 루이스 전자점식인데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이렇게 우리가 화학 결합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원자과 전자를 갖다 점을 통해서 점으로 나타내고 표시하는 거야. 보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는 식이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소 기호 주위에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현한 거야. 그럼 보자. 그래가지고 원자에서의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어. 원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고 분자에서 루이스 전자점식이 있어. 응? 그럼 보자. 첫 번째 원자에서는 원소 기호의 상하 좌우에 원자과 전자를 하나씩 그린 다음에 다섯 번째 전자부터는 쌍이 되도록 그린다. 그런데 첫 번째 홀전자가 있어. 홀전자가 있는데 홀전자는 전자가 두 개 있는 게 아니라 하나씩 있어가지고 이 홀전자가 공유결합에 참여하는 거야. 자, 각 원자에 포함된 원자과 전자 중 쌍을 이루지 않는 전자로서 원자과 전자의 원자가 화학 결합할 때 쌍을 이룬다. 봐봐. 플로린은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원자과 전자 7개지.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고, 알루미늄은 원자과 전자가 3개야. 자, 얘들이 홀전자 하나씩 있잖아. 얘들이 뭐에 참여해?
화학결합이 생겨난다. 그리고 자 원자가 전자수를 구한다. 그리고 원소기호의 주위에 원자가 전자를 점으로 표시하고 원자가 전자의 한 개당 점 한 개씩 원소기호의 네 방향 위, 아래, 좌우에 돌아가면서 표시하고 다섯 번째부터는 쌍을 이루도록 한다. 봐봐. 리튬 원자번호는 1번이잖아. 그럼 하나, 베릴륨 2개, 그 다음 동소 3개, 세 방향으로 홀전자를 표시하면 돼. 그 다음 탄소는 4방향, 14종이니까. 그리고 질소부터는 한 방향에 2개. 이래야 된다. 산소는 원자 6개니까 두 방향 2개. 이렇게 되는 거지. 질소는, 플로리는 세 방향 2개. 한 방향만 하나씩. 이해됐냐? 그리고 18쪽은 표시 안 하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어. 분자의 루이스 전자 점식이다. 즉, 공유결합에서 이걸로 나타내면 편하단 말이죠. 분자에서 루이스 전자 점식. 분자에서 루이스 전자 점식 보자. 그럼 분자에서의 루이스 전자 점식은 자, 당연히 뭐가 있어? 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답니다. 전자쌍을 공유하는 놈이고 전자쌍을 공유하지 않는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그럼 보자. 이랬을 때 보자. 자, 공유 전자쌍은 공유결합하는 두 원자 사이에 공유하고 있는 전자쌍이고 비공유 전자쌍은 원자과 전자 중 공유결합을 하는 두 원자가 공유되지 않는 전자쌍이야. 그러면 보자. 우리가 보면 플로린이야. 예를 들었어. 플로린. 그러면 7개, 7개니까 하나씩 부족하니까 니도 하나 내놔, 나도 하나 내놔. 이런 식으로 8개가 된단 말이야. 그리고 얘는 공유전자쌍 한 쌍. 아까 지금 말했지 선생님. 플로리나 염소는 비공유 원자 하나당 비공유가 몇 쌍이라고? 3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지. 그 다음 또 뭐 있어? H2 있잖아. H2는 어떻게 표시해? 이렇게 표시해. 둘, 8. 공유전자쌍 2쌍이고 비공유 몇 쌍인 거야? 2쌍이지. 말했지. 산소는 원자 하나당 비공유 몇 쌍 있다고? 2쌍이다. 질소는 몇 쌍? 한 쌍. 그 다음 그렇지. 그리고 따라서 질소는 5개니까 지그들끼리 3개씩 공유 하고 이렇게 8개 그래서 공유전자쌍은 3쌍이고 비공유는 2쌍. 원자 하나. 뭐 산소도 지그들끼리 2개가 부족하니까 2개씩 공유 하고 이렇게 8 비공유, 공유 2쌍에 비공유 몇 쌍이냐? 4쌍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어? 그럼 보자. 그리고 화합물에 간에 루이스 전자 점식이 있는데 자, 여기에 199페이지 올라오면 자, 루이스 구조는 공유결합을 편리하게 나타내기 위해 공유전자쌍을 결합선 하나로 나타내지. 그리고 비공유전자쌍은 그대로 나타내거나 생략한다. 그러면 플로리나 수소 HF는 공유전자쌍이 한 쌍이지. 그러면 단일결합으로 표시하면 돼. 플로린도 공유결합이 한 쌍이야. 물은 어떻게 되냐? 이중결합이 아니라 단일결합이 몇 개 있는 거야? 2개. 암모니아는
다음 시간에 하자. 나머지 거는 조금만 더 하고 문제 풀어봐. 응? 다 했어. 나머지 거는 조금만 9조씩만 안 했지. 거의 다 했다. 응? 오늘 고생했어.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